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기란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당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선이 끝났죠.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건당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동안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4월 15일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서 제안서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우선적으로 전현직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제안서에서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비임금 노동자 등에게 해당되는 말은 뭐였냐면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의 방향을 정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요. 이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의 제안서 발표하고는 별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들이 있었냐면요. 3차까지 위원회가 열리는 과정 속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차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근로자 위원 같은 경우는 확대 적용을 하면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말씀드리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과 같은 비임금 노동자의 현재 인원은 23년 기준으로 86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862만 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자위원회 차별 적용은 이미 차별 적용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오히려 더 유지한 채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강화시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근로자위원 같은 경우는 차별 적용이 현실이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서 최저임금 적용이 보편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자위원들 작년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있고 난 뒤에 이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요. 민주노동연구원에서 방문점검 배달 대리 실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실태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한데요. 평균 시급이 1,979원에서 8,004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도급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에 드는 경비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순소득은 사실 노동에 든 경비를 제하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달 노동자가 어플상으로 시간당 2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드는 경비들, 예를 들어 오토바이비, 정비비, 혹은 유상운송 보험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비용들, 직장가입자랑 비교했을 때 내는 그 비용들, 그리고 통신비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경비들을 제했을 때 소득이 순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 시급 6,979원과 8,164원은 노동에 드는 경비를 제한 순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올해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방과후 강사도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주요 내용 하나는 이겁니다. 월 평균 수입이 180만원 미만인 방과후 강사가 몇 명이었냐? 55.2%였습니다. 이때 실태조사 참여 인원은 1,582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하면 209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보다 미만을 벌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주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862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 현재 비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이것이 공약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다가 대선 며칠 안 남기고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에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이재명 정권은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그냥 대선 전에 검토만 했을 뿐 공약으로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별개로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관련된 근거 법령들이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인데요.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급 노동자란 성과에 따라 일을 하는 노동자인데요. 성과를 만들어내면은 그에 따라 돈을 받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달 노동자로 따지면은 배달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운임을 받잖아요. 그런 것이 도급 노동자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862만 명의 비임금 노동자들이 도급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근거 법률은 이렇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 명시만 되어 있었지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시행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건당 최저임금제는 우리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근로기준법 노동자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고려해서 건당 최저임금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비율을 반영하는 건데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실 때 보면은 자기가 있는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경비율 자료를 반영해서 주휴수당과 경비율을 반영해서 건당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미 국세청의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그래서 6월 10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6월 10일에 최저임금위원회로 향하는 행진을 하겠다라는 노동조합이 있고요. 그 노동조합은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입니다. 배달 노동자들과 그리고 다양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최저임금위원회로 행진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행진을 통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들의 건당 최저임금 요구를 전한다고 합니다. 이 행진을 통해서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할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차기 정권에게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까지 검토라고 말했지만 그게 검토가 아니라 시행되게끔 만드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차기 정권의 1호 정책을 건당 최저임금으로 만들어 봅시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저는 임금은 곧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